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깨타투 경제산업부 박진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죠. 탄소 중립이란 말은 제가 한 1, 2, 3, 4, 한 5년 내에 한 1000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걸 어떤 기준에서 이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 이런 국제적인 논의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아리백. 아리백은 너무 좀 유명한 이제 말이 됐는데, 이제 탄소 발생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백이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영국에 있는 비영리 기관이 이걸 주장하면서 420개 기업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백 달성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유명하죠. 근데 이 아리백이 재생에너지를 100% 썼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풍력 돌리고 태양광 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 REC라고 하죠. 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라는 그 증표가 있는데, 그 찡이 있는데, 이것만 사서 우리는 그걸로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리백이 100%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이제 일각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을 가지고 계속 전기를 돌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구글이 주장하게 된 게 24/7 CFE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24시간 7일 내내, 그러니까 365일 언제나 항상 실시간으로 이 무탄소 전원을 쓰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생긴 게 24/7 CFE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24/7 CFE가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면 전력망이 다 그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시스템을 다 체크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24/7 CFE 기준으로는 66% 정도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 CFE를 하다 보니까 무탄소 전원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탄소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돌리는 거니까, 그 탄소가 나오지 않은 에너지원은 탄소 감축이 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탄소 에너지, 무탄소 전원이라는 얘기가 생기면서 그 안에 원전이라든지 수소가 이렇게 포함되게 된 겁니다. COP28에서 이 합의문에 무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무탄소 전원 중에 하나는 원전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높이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제 목소리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한국에서는 한국형 이런 CF 연합이라는 걸 꾸려서 구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와 민간에서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주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에서는 24시간 7일 내내 무탄소 전원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처럼 연간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구조인데, 그 대신 이제 원전은, 그 아리백에는 원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는 원전과 수소,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CCUS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인증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연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아리백과 이 구글이 하는 24/7 CFE는 사실 그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릴 때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전기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만 해당을 한다면, 한국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CFE는 그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석탄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철을 만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만드는 탄소 배출도 감축 사항이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포함을 시켰냐? 탄소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출되지만 사실 이런 공정 과정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전체의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탄소만 이 감축한다고 해서 이 온난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 부분에서의 감축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거를 이 한국이 이끌려고 하는 CFA 이니셔티브에서는 조금 받아들여서 그 부분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딱 잘 들여다보면 이게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유럽권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은 이미 산업 전환이 많이 돼서 사실 그 제조 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유럽에 있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되는 전력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탄소 배출을 하라는 이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한국이 이끌고자 하는 CFE 이니셔티브는 뭐에 초점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달성하기 쉬운 표준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걸 우리나라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제조업 기반의 나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조업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개도국에서 많겠죠. 개도국 입장에서는 뭐 아리백을 맞추거나 아예 뭐 재생에너지로만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제조 기반에 맞는 거를 해보자. 그 중심에 한국이 조금 이걸 이끌어보자. 왜냐면 우리는 다른 개도국보다는 첨단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기에 중요한 고객이 되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CFE가 좀 많이 하게 되면 좀 좋은 점은 일단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또 원전 수출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개도국에서 우리 그러면 아리백은 좀 힘든데 CFE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전을 지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 좀 원전 도입을 좀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무탄소 전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수혜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FE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제 비판하시는 분은 이게 그냥 단지 원전 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사실 CFE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끌고 있는 CF연합에서는 우리는 그냥 무탄소 에너지를 다 똑같은 기준에서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부에서 요즘에 기조가 너무 원전 생태계 살리기, 원전 관련 쪽에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FE 이니셔티브를 좀 국제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균형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도 좀 약간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규범화되고 있는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 뭐 이런 다른 이니셔티브든 이런 민간 주도든 이 정부 주도든 되게 규범화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항상 좀 끌려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국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규범을 한국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면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CFA 이니셔티브는요 앞으로 올해 조금 뭐 원년을 삼아서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해지는 어떤 인증 기준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정해지면 또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타투의 박진이었습니다.